태극기 의병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행진까지 하시고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좀 행진하면서 저는 이제 서울역 연설도 하고 여기 참여했는데 좀 달라진 거 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 KBS 카메라, YTN, SBS, MBN도 나오고요. 지상파하고 종편 카메라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뉴스에 또 우리 집회가 나올 거라고 그거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아마 오늘 뉴스는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오늘 우리 촬영하러 다 나왔다는 것은 제가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뭔가 언론도 아주 그 쥐새끼 같이 눈치를 보거든요. 뭔가 바람이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 알고 오늘 일제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기분 좋은 뉴스가 몇 가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그냥 퍼다 주려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싶다 그러고 금강산 관광 이 두 가지는 막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물어보러 이도훈 본부장을 보냈는데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일체 안 돼. 핵무기 없어질 때까지는 일체 제재 없다. 오히려 더 강화한다. 기분 좋은 뉴스로 주말을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 사흘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옥중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짠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날짜를 헤아려 봤더니 709일째 감옥 속에 계십니다. 달수로 하면은 1년하고도 11개월 오늘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씨 보석을 허가해준 판결 결정문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이명박 씨 측에서는 수면 무호흡 정도 있고 건강이 지독하게 안 좋아서 잘못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으로 질병을 이유로 한 병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질병 관련 탄원은 기각을 하고 다른 이유로 이명박 씨에 대한 구속 만기일이 4월 8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그때까지 1심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속이 만기되기 때문에 그 날짜로 재판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33일 전에 풀어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을 하면은 똑같이 해야죠. 공평하게.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딱 한 달 남은 뒤 4월 16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씨와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도 더 이상 구속을 할 수 없으니까 풀어줘서 석방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벌써 그날 못 풀어준다, 못 나온다 이미 발표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가지 죄를 크게 뒤집어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국정보농단 뇌물 사건에서 25년짜리고요. 근데 저 꼬다리로 하나 2016년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고. 여당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개입 안 하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랬다고 2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해가지고 2심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법무부 당국자 말이 뭐냐? 4월 17일부터는 그 확정된 2년형을 살리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못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죽어도 못 풀어주는 거예요. 못 풀어주는 거예요. 왜 못 풀어줍니까? 이명박이는 풀어주는데. 왜냐면 이명박이는 풀어줘봤자 영향력이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지지자도 없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면 큰일 나죠.
아마 세곡동 오셨다면 누가 소집 안 해도 한 5만 명 그 앞에 모일 겁니다. 양재동까지 다 채울 거야. 한 10만 명 와서. 겁이 나니까 안 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4월 16일 날 밤에 박 대통령도 반드시 석방이 돼야 된다, 이 점을 주장하러 나왔습니다. 자, 서초동 법조계에서 문제 논란이 벌써 다 논의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형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일 뿐이고, 사람을 구속해서 재판을 하느냐 석방하느냐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 25년짜리 형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진행합니다. 그럼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4월 16일 날 밤에 더 이상 재판을 끝내지 못했으니까 오늘 밤 풀어준다 하고 석방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게 재판부의 직권 석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눈치 볼 거 없고 문재인 눈치 볼 것도 없고 김명수가 석방하면은 석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지금? 자, 전임 대법원장 구속시켰고 판사들 비리 있다고 10여 명 지금 막 기소하고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사법 3권 분립도 무시하고 검찰이 지금 법원을 막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얘들의 단기적인 목표는 지금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김경수를 일단 보석으로 풀어내고 2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판사들을 막 압박을 가하는데, 실제 숨은 뜻은 박근혜 대통령 4월 16일 날 풀어주도록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한테 석방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우리 뭐 힘 있습니까? 열심히 대학기 집회에 나오시고 유튜브 열심히 하시고 여론 친지들한테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만기됐기 때문에 4월 16일 밤에 나와야 되는 그걸 알리고 억울한 거 탄원도 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답답한 게 바로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중에 작년 9월에 특별당원 가입하시고 책임당원 하시면서 이번에 김진태 열심히 도우신 분 많이 계시죠? 이번에 많이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찾아와서 어이 박 의원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도 이제 책임당원 2,000원도 아까우니까 탈당해야 되나 하는 분도 계시고, 황교안을 저거 의회 봐야 되노? 같이 가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기회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뭐 국립묘지가 바로 이틀 뒤인가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묘소에 참배를 하고, 5.18 공청회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종명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도 안 하고 이 양반은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이 항상 똑같아요. 검토해 보겠다. 절차가 있을 거다. 기다려 보시라고. 또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오늘 얘기했으니까 좀 맞추겠습니다. 농담에 이 망언을 합니다. 나경원이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 정부는. 자, 사면이라는 거는 여러분 재판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사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죄를 인정하고 문재인이 이를 대통령으로 또 인정을 해서 문재인이한테 가서 나 좀 풀어주시오, 액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옥중에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지금 바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아예 이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최고로 강경한 옥중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사면 이런 얘기는 나경원이도 판사 출신 아니에요. 말장난인 거예요, 말장난.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이 보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촉구를 해야지 무슨 말장난하고. 자, 그 다음에 내일자 나오는 중앙일보 일요판에
기사가 나올 건데 김무성이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일부 기사가 나왔습니다. 태극기 세력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은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미친 소리죠. 난 거꾸로예요. 그 김무성이 같은 놈, 꼴보기 싫은 놈, 김무성이, 김성태, 권성도이 뭐 이런 작자들 없어지면은 오히려 내년 선거 더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자유한국당의 114명 국회의원 중에요,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62명이 찬성했는데 바른거당인가 미래당이 가 있는 사람은 한 7, 8명밖에 안 되니까 50명이 있지 않습니까? 야들은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배신자죠. 거기다가 이 좌빨 종북 주사파 정권을 탄생시킨 공범자들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50여 명 탄핵 찬성한 이자들은 원죄가 있는 게 원죄, 기독교 뭐 용어를 빌리지 않아서 집단적 원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자들은 야당으로서 투쟁성을 갖지 못합니다. 투쟁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혹시 뭔 약점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갈까봐. 그래서 참 자유한국당의 앞날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밖에 안 된 당대표 또 최고위원들 진영이 갖추어졌는데 물러나라 그러면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번에 김진태를 열심히 도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계를 느꼈잖아요. 우리 그때 가입한 책임당원이 한 10,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만 32만 7천 명이에요. 그래 우리가 대거해서 한 3만이나 5만 명 정도 들어가면 몰라도 10,000명 가지고 우리가 목청은 셌지만은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이번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밉든 싫든 그 국회의회라고 욕을 하지만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또 있거든요. 자, 지금 선거법 협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근데 지금 저 야당, 군소 야당들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달라고 이러는데 이래 되면 간단하게 말해서 국회의원하고 50명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줄여야 되죠. 그 다음에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그래서 공수처라는 별도의 또 사법기관을 만들겠다는데 검찰이 있죠, 경찰이 있죠. 이 공수처에 전부 좌빨들 다 집어넣으면 이거 인민위원회에 꼴 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쨌든 제1야당이 그래도 114명이나 있으니까 100명이 넘으니까 통과 못 시키고 국회에서 막아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두 달 정도 우리 황교안 대표한테 여유를 주십시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러고 또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이 저 징계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정리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책임당원도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뜻을 한번 정리해봐요. 첫째, 황교안에게 우리가 바라는 첫째 요구사항, 첫째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등등 3명에 대해서 5.18 관련 공청회 때문에 징계위원회 해부된 이 3사람에 대한 모든 징계를 아예 원천 무효하고 뿐만 아니라 차제에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끝까지 투쟁해서 파헤쳐야 된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자 이번에 문재인이가 하노이 회담 결렬되면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완전히 평화 사기 쇼를 벌였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 신뢰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한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즉각 미국에서 국회의원 500명을 보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야당인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미국에 보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또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당이면 야당답게 야당성을 좀 찾아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 온갖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서 야당답게 싸워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4월 16일로 구속 만료가 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다해주기를 저는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민 세력이 직접 나와서 정치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자,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게 된다면은 야당 정계 개편 새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열흘 전에 당선된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나와서 세곡동에 계시건 서울대 병원에 계시건 나와서 뭐 이렇게 메시지가 한두 개 나오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삼아 희망적인 말씀 하나 드립니다. 뭐 저 연설하러 올라오신 분이나 유튜브에서 요즘 막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주한미군 철수 99% 한다, 종전선언을 한다니. 저는 계룡산에 가서 제가 돌을 닦은 경험도 없고 쪽집게 무당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사실을 내놓고 설명을 해드리는 해설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희망적인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돼. 문재인 정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지지율 뭐 여론조사에 40%는 한다 그러는데 아마 실제 제대로 조사하면은 한 20% 될 겁니다. 지금 북미 회담이 깨지면서 드디어 북한과 관계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정쩡해지고 뭐 지지율 올라갈 게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히 둔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내놓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압박을 가하고 4월 16일 이후에 구속기간 만료된 여성 대통령을 풀어라는 국내외적인 압력도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라는 이름으로 뭐 이유야 자기들이 달면 되죠. 건강상 이유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자관 형집행정지라는 이름으로 4월 말이나 5월 중에는 석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